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호모모픽 필터링이라는 이미지 처리 기술인데요. 혹시 정말 멋진 사진을 찍었는데 그림자 때문에 사진 절반이 그냥 시커멓게 나와서 속상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오늘 살펴볼 기술이 바로 그럴 때 마법처럼 사진을 살려내는 방법입니다. 네, 청주자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통해서요, 사진 속 조명 문제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그리고 아주 영리하게 해결하는지 그 원리를 파헤쳐 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기술의 모든 것은 조명 반사 모델이라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됩니다. 조명 반사 모델이요?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이 모델이 정확히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사진의 그림자를 없애주는 걸까요?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가 보는 모든 이미지는 사실 두 가지 요소의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곱셈이요? 네, 바로 조명, 그러니까 일루미네이션하고 반사, 리플렉턴스죠.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미지 F는 조명 I 곱하기 반사 R이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곱해져 있다는 게 잘 와닿지가 않네요. 그냥 어두운 부분은 어두운 거고 밝은 부분은 밝은 거 아닌가요? 왜 굳이 덧셈도 아니고 곱셈이라는 이런 복잡한 모델을 쓰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조명 I는 사진을 찍을 때 장면을 비추는 빛 자체예요. 햇빛일 수도 있고 실내등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림자는 이 조명이 약한 곳이고요. 그렇죠. 반면에 반사, R은 그 빛을 받는 물체 고유의 색이나 무늬입니다. 하얀 셔츠, 검은 글씨 같은 것들이요. 만약 이 둘이 덧셈 관계라면 어두운 곳, 그러니까 조명이 0인 곳에서도 셔츠의 흰색 값은 그대로 보여야 하잖아요. 빛이 전혀 없으면 아무리 흰 셔츠라도 그냥 검게 보이니까요. 빛의 양에 따라서 셔츠의 밝기가 비례해서 변하는군요. 그래서 곱셈이네요. 조명이 2배 밝아지면 셔츠도 2배 밝게 보이고 조명이 0이면 셔츠 밝기도 0이 되는 거고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이제 이 두 요소의 주파수 특성을 한번 보죠. 조명, 즉 그림자 같은 것들은 이미지 전체에 걸쳐서 넓고 아주 서서히 변합니다. 그래서 주파수 관점에서는 이걸 저주파 성분으로 분류를 하죠. 저주파요? 반면에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정보, 예를 들어서 책에 적힌 글씨나 옷의 무늬 같은 세밀한 디테일은 어떨까요? 색깔이 아주 급격하게 변하죠. 흰 바탕에 검은 글씨면 그 경계가 아주 뚜렷하니까요. 그럼 이건 고주파 성분이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겪는 문제는 불균일한 저주파 성분, 즉 조명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고주파 성분, 반사가 제대로 안 보인다는 겁니다. 와, 갑자기 이야기가 훨씬 더 커졌네요. 그럼 일단 이 이미지 문제부터 해결해보죠. 문제는 이 조명과 반사가 곱셈으로 단단히 얽혀 있다는 건데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원치 않는 조명 성분만 쏙 골라내서 제거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수학의 아주 영리한 도구, 로그가 등장합니다. 이미지 전체, 즉 F의 로그를 취하면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학창 시절에 배운 로그의 성질 혹시 기억나시나요? 곱셈을 덧셈으로 바꿔주죠. 그럼 F는 I 곱하기 R이었던 식이 로그 F는 로그 I 더하기 로그 R로 바뀌는 거군요. 자료에 나온 곱셈을 덧셈으로 바꾸는 마법이라는 구절이 바로 이 내용이었네요. 곱셈으로 얽혀있던 걸 덧셈으로 풀어내니 훨씬 다루기 쉬워지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신호가 덧셈으로 연결된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제거하고 싶은 저주파 신호, 로그 I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지키고 싶은 고주파 신호, 로그 R이죠. 이 상태에서는 주파수 필터를 사용해서 저주파 성분만 싹 걸러낼 수 있습니다. 고역 통과 필터, 하이패스 필터라는 걸 쓰는 거군요. 네, 말 그대로 고주파만 통과시키는 필터입니다. 그러면 저주파인 조명 성분은 걸러지고 고주파인 반사 성분만 남게 되겠네요. 그럼 로그 R만 남는 건가요? 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로그라는 안경을 꼈으니까 이제 다시 벗어야죠. 로그의 반대 과정인 지수함수, 엑스포넨셜을 적용하면 로그 R이 우리가 원했던 원래의 깨끗한 반사 성분 R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균일한 조명 아래에서 찍은 것과 같은 그림자가 사라진 이미지입니다. 와, 정말 기발하네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여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현실에서는 몇 가지 좀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에 완전한 검은색 픽셀, 그러니까 값이 0인 점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학적으로 0의 로그를 취할 순 없잖아요. 네, 실제 코드를 짤 때 반드시 마주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로그 0은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키거든요. 자료에서는 아주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로그를 취하기 전에 이미지의 모든 픽셀 값에 아주 작은 상수, 엡실론을 더해주는 겁니다. 아하. F 대신 F 더하기 엡실론의 로그를 취하는 거죠. 0이 될 가능성을 그냥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군요. 엡실론은 아주 작은 값이니까 이미지 자체에는 거의 영향을 안 주면서 계산 오류만 막아주는 안전장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을 한 줄의 수식으로 표현하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야기한 순서 그대로입니다. 이미지에 작은 값을 더하고 로그를 취하고 필터를 적용하고 다시 지수함수로 되돌린 뒤에 마지막으로 처음에 더했던 값을 다시 빼주는 거죠. 또 다른 문제도 지적하고 있어요. 저주파를 제거하는 필터에 대한 건데요. 자료에서는 칼로 무자르듯 특정 주파수 이하를 완벽하게 잘라내는 이상적인 고역 충갑 필터는 오히려 깁스 현상 같은 인공적인 왜곡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네요. 그렇죠. 깁스 현상이라는 게 신호를 너무 급격하게 잘라낼 때 그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부작용이거든요. 이미지에 부자연스러운 고리 모양 패턴이나 얼룩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급격한 차단 대신 부드럽게 전환되는 필터 함수를 사용합니다. 부드럽게 전환되는 필터요. 그건 어떻게 조절하나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파라미터가 등장합니다. 감마 L, 감마 H, 그리고 시그마인데요. 오디오 이퀄라이저를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오디오 이퀄라이저요? 네, 감마 L은 베이스, 그러니까 저음을 얼마나 남겨둘지 정하는 볼렛 노브 같은 거고요. 0으로 두면 저음을 완전히 죽이는 거죠. 아하. 감마 H는 트래블, 고음을 얼마나 부스트할지 정하는 노브고요. 1보다 높이면 고음이 더 강조돼서 소리가 날카로워지겠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그마는 베이스에서 트래블로 넘어가는 경계를 얼마나 부드럽게 만들지 결정하는 크로스페이드 다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그마 값이 크면 아주 완만하고 부드럽게 주파수가 넘어가고 작으면 거의 칼같이 잘리는 겁니다. 와, 그 비유 정말 좋은데요. 갑자기 이 파라미터들이 뭘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결국 이 파라미터들을 잘 만져서 최적의 음색, 아니 화질을 찾아내는 어떤 장인정신이 필요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리하려는 이미지의 특성에 맞게 이 파라미터들을 섬세하게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마침 자료의 저자가 직접 그림자 가진 문서 사진으로 실험한 결과가 이 과정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네,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먼저 이상적인 필터, 즉 칼로 자르는 방식을 썼을 때 차단 반경을 20으로 하니 결과가 꽤 괜찮았어요. 그림자가 많이 사라졌죠. 하지만 이걸 40으로 높이자 이미지에 미세한 얼룩 같은 왜곡, 아티팩트가 나타났습니다. 필터가 너무 과격하게 작동해서 제거하려던 조명 성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존해야 할 반사 성분, 그러니까 글씨 주변의 디테일까지 일부 훼손한 겁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필터, 즉 이퀄라이저 방식으로 넘어갔군요. 자료에 따르면 시그마는 60, 감마 L은 0, 감마 H는 1일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시그마를 60으로 꽤 크게 줘서 아주 부드럽게 처리하고 저음은 완전히 없애고 고음은 그대로 둔 거네요. 맞아요. 실제로 결과 이미지를 보니 그림자는 거의 완벽하게 제거됐고 글씨는 아주 선명합니다. 네, 저자 스스로도 이 설정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하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파라미터를 조금씩 바꿔가며 실험을 계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그마 30의 감마 H를 1.1로 조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그마 값을 절반으로 줄여서 필터를 더 가파르게 만들고 감마 H를 1.1로 살짝 높여서 고음을 조금 더 증폭시켰네요. 이퀄라이저로 치면 트래블에 살짝 올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 글씨의 명암비, 즉 대비는 약간 좋아졌지만 이미지의 전반적인 균일성은 조금 나빠졌다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종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볼 수 있죠. 아, 선명도를 얻는 대신 다른 것을 약간 잃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실험이 바로 그 과유불급의 예시를 보여주죠. 감마 H를 3까지 아주 크게 올렸더니 어떻게 됐나요? 대비는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글씨가 아주 새까맣고 진하게 보이죠. 하지만 이미지 오른쪽을 자세히 보면
원래는 거의 보이지 않던 종이의 미세한 질감 같은 고주파 노이즈까지 함께 증폭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썩 만족스럽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네. 이 실험 결과들은 단순히 공식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이미지의 특성에 맞게 파라미터를 섬세하게 조율하는 튜닝 과정이 결과물의 품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이 청취자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호모모픽 필터링이 로그라는 영리한 수학적 도구를 사용해서 이미지에서 조명과 실제 내용을 분리하는 강력한 기술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림자 때문에 망친 사진을 살려낼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버튼 하나로 해결되는 마법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분석한 자료가 분명히 보여주듯이 결과는 우리가 오디오 이퀄라이저를 조작하듯 시그마나 감마 같은 파라미터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너무 과격한 설정은 오히려 원본 이미지에 없던 새로운 왜곡이나 노이즈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예제를 통해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디지털 이미지 처리 과정에도 이처럼 섬세한 판단과 약간의 예술적인 감각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 처음에 잠시 언급했던 더 큰 그림으로 돌아가 볼 시간입니다. 청취자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다시 던지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사진 보정의 이 기술을 사용했지만 느리게 변하는 전체적인 신호와 빠르게 변하는 국지적인 신호를 분리한다는 이 기본 원리는 과연 어디에 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까 오디오 신호를 예로 드셨죠? 웅하는 배경 소음과 사람 목소리를 분리하는 거요. 그렇습니다. 녹음된 음성 파일에 에어컨 소리처럼 일정한 배경소음, 저주파가 깔려 있고 그 위에 사람의 목소리, 고주파가 얹혀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둘은 덧셈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로그를 취할 필요 없이 바로 주파수 필터를 적용해서 배경소음을 제거하고 목소리만 선명하게 추출할 수 있을 겁니다. 와, 그러네요. 금융 데이터는 어떨까요? 주식시장 데이터에서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인 경제성장 추세는 느리게 변하는 신호로 매일매일의 가격 변동은 그 위에서 빠르게 변하는 신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훌륭한 예시입니다. 실제로 경제 분석에서 장기적인 추세와 단기적인 시장 변동을 분리해서 분석하는 기법들이 있는데 그 근본에는 오늘 우리가 다룬 것과 매우 유사한 아이디어가 딸려 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 즉 서로 다른 시간 스케일을 가진 신호를 주파수라는 렌즈를 통해 분리해낸다는 발상은 우리가 오늘 다룬 사진 보정을 넘어 훨씬 더 넓은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을 품고 있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사진 속 그림자를 지우는 기술을 넘어서 복잡하게 얽힌 세상의 신호들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과 노이즈를 분리해내는 하나의 철학이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전문 분야, 당신이 매일 다루는 데이터나 현상 속에는 혹시 이렇게 느리게 변하는 거대한 배경과 그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중요한 디테일이 섞여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적용해서 그 둘을 분리하고 순조진 통찰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